한 나라의 운명이 오직 한 사람의 어깨에 놓인다면 그 엄청난 무게를 과연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그는 셀 수 없이 많은 승리를 거두었지만 도리어 조정에 의해 버림받고 모든 것을 잃은 채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그는 기적을 만들어냈죠. 대체 무엇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뒤집을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름, 이순신. 단순히 역사책에 기록된 영웅을 넘어 그가 겪었던 인간적인 고뇌와 극한의 역경,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불굴의 정신과 숭고한 가치관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여러분께 단순한 역사적 사실 이상의 감동과 살아있는 영감을 선사하려 합니다. 그의 삶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어떻게 좌절하지 않고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강력한 지침이 되어주니까요. 자, 그럼 그의 위대한 이야기, 그 시작점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이순신 장군은 젊은 시절부터 남다른 기품을 지녔습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정의로웠고 어떠한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원칙주의자였죠. 무과에 급제한 후 북방 변방에서 활약하며 나라를 지키는 일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여진족을 물리치고 백성들의 안위를 돌보며 그는 타고난 군인으로서의 재능과 청렴한 관리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의 이러한 올곧은 성품과 탁월한 능력은 주변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씨앗이 되었으니 그의 앞날에 들이울 어두운 그림자를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조정은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 끊임없는 당파 싸움에 휘말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국정은 혼란에 빠져들었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 갔죠. 마치 폭풍전야의 바다처럼 위태로운 혼돈 속에 빠져들고 있었으니 이러한 혼란 속에서 이순신 장군의 원칙주의적인 기질은 더욱 도드라졌지만 동시에 그의 앞날에 들이울 어두운 그림자를 더욱 짙게 들이우는 듯 했습니다. 그 무렵 한반도 남쪽 바다 건너에서는 불길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의 침략 야욕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 시대를 통일한 후 조선을 발판 삼아 명나라까지 정복하겠다는 거대한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부산포에는 이미 수많은 왜군 함대가 집결하며 위압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고 그 거대한 함대의 그림자는 조선 전체를 집어삼킬 듯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이러한 위협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혹은 당파 싸움에 눈이 멀어했어 외면하고 있었을까요?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이순신 장군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다가올 재앙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불길한 예감은 1592년 현실이 되고 맙니다. 일본의 대규모 침략, 임진왜란이 시작된 것이죠. 순식간에 조선의 육군은 무너져 내렸고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오는 왜군에 의해 한양은 함락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순신 장군은 전라좌수사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나섰습니다. 그는 외적의 침략에 맞서 첫 번째 해전인 옥포해전에서 대승을 거두며 조선 수군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이어서 벌어진 사천해전에서는 거북선을 최초로 실전에 투입하여 왜군을 크게 격파하며 그 위용을 떨쳤죠. 그의 탁월한 전략과 불굴의 리더십은 연이은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산도 대첩에서는 그 유명한 하객진 전술로 외선들을 완전히 포위 섬멸하며 바다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승리에 환호했지만 조정의 시기와 견제는 오히려 더욱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순신 장군에게는 어떤 시련이 닥쳐올까요? 이순신 장군의 연이은 승전보는 백성들에게는 희망의 빛이었지만 불행하게도 조정의 일부 세력에게는 탐탁지 않은 시기와 견제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 그리고 오직 나라와 백성만을 위하는 굳건한 원칙주의는 오히려 그를 위험에 빠뜨리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죠. 당파 싸움에 몰두하던 조정 대신들은 그의 공적을 깎아내리고 흠집을 내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듯 그의 앞날에는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의 뛰어난 활약은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조정에서는 일본군 장수가토 기요마사가 온다는 허위 첩보를 흘리며 이순신 장군에게 출정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그 첩보가 적의 계략임을 간파하고 무모한 출정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섣부른 움직임이 조선 수군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을 알고 있었던 거죠. 냉철한 판단이었지만 이는 그를 제거하려는 세력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적의 계략에 넘어간 왕은 이순신 장군의 출정 거부를 불복종으로 간주했고 결국 그는 파직되어 한양으로 압송당했습니다. 한양으로 끌려간 이순신 장군은 모진 고문과 취조를 당하며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렸습니다.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싸운 영웅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감옥의 어둠과 피 맺힌 고통뿐이었죠. 그의 충성심은 배신으로, 그의 승리는 죄목으로 둔갑하는 참담한 현실에 그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을 겁니다. 이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과연 어떤 생각들이 오갔을까요? 나라에 대한 헌신이 이토록 잔인한 대가로 돌아오다니 인간적인 고뇌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를 아끼던 정탁과 같은 신하들의 끈질긴 상소 덕분에 그는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관직과 명예는 박탈당했고 그는 백의종군, 즉 아무런 직책 없이 평범한 병사로서 전쟁터로 향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한때 조선 수군을 이끌던 통제사에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맨몸으로 전쟁터에 다시 서게 된 것이죠. 그는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빗발치는 전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백의종군 길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굳은 날씨 속을 걸으며 때로는 굶주림과 피로에 지쳐 쓰러지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의 부고를 들었을 때도 그는 오직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나라를 구하려는 뜻은 변함이 없으니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몸을 바치리라.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의 가슴 속에는 불굴의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던 거죠. 그가 다시 전장으로 돌아왔을 때 조선 수군은 7천년 해전에서 처참하게 패배하여 거의 전멸하다시피 한 상태였습니다. 원균이 이끌던 조선 수군은 일본 수군에게 완전히 괴멸당했고 남은 배는 겨우 12척에 불과했습니다. 바다의 주도권은 다시 왜군에게 넘어갔고 조선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포기하려 할 때 이순신 장군은 다시 한번 삼도수군 통제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어깨 위에 놓인 짐은 너무나도 무거웠을 겁니다. 남은 것은 고작 12척의 배와 지친 병사들, 그리고 압도적인 수의 왜군 함대뿐이었으니까요. 과연 그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모두가 절망하고 포기하려 할 때 이순신 장군은 다시 한번 삼도수군 통제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어깨 위에 놓인 짐은 너무나도 무거웠을 겁니다. 남은 것은 고작 12척의 배와 지친 병사들, 그리고 압도적인 수의 왜군 함대뿐이었으니까요. 과연 그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순신 장군 앞에 놓인 현실은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무너진 수군을 재건해야 했습니다. 바로 직전에 있었던 7천년 해전의 참패는 조선 수군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죠. 수많은 전선들이 불길에 휩싸여 바다 깊이 침몰했으며 오랜 시간 숙련된 수많은 병사들은 싸늘한 주검이 되거나 공포에 질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국가의 방어선은 사실상 붕괴되었고 백성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더 이상 희망조차 품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조정 역시 연이은 패배감에 젖어 앞날을 기약하기 힘든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의 직위에 부임했을 때 그에게 남겨진 것은 폐허나 다름없었습니다. 뼈아픈 패배의 흔적만이 가득한, 절망만이 가득한 자리였죠.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결코 좌절이라는 단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조 임금에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라는 비장한 장계를 올렸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는 단순한 군사 상황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깊은 절망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의지의 선언이자 마지막 남은 작은 희망을 붙잡고 기필코 나라를 지켜내겠다는 필사적인 각오가 담겨 있었죠. 12척, 아무리 생각해봐도 수백 척의 왜군 함대에 맞서기에는 불가능에 가까운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찾아내는 것이 그의 숙명이었으니까요. 장군은 남은 12척의 판옥선과 병사들을 이끌고 전투에 나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수적으로 절대적인 열세인 상황에서 정면 대결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죠. 그는 자신에게 유리한 지형을 찾아 헤매며 고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울돌목이라고도 불리는 명량해협, 이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명량해협은 폭이 좁고 물살이 거세기로 익히 악명이 높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물길이 시시각각 바뀌는 험난하고 예측 불가능한 곳이었죠. 바로 이 독특한 지형적 특성이 이순신 장군에게는 압도적인 왜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연의 힘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병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압도적인 적군을 눈앞에 둔 병사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들을 향해 이순신 장군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명언을 남깁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격려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필사적으로 싸우면 오히려 살 길이 열린다는 전장의 냉혹하지만 진실된 이치를 일깨우는 것이었죠. 또한 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 1000명의 적을 두렵게 할 수 있다는 말로 병사 한 명 한 명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며 그들에게 다시금 잃었던 자신감을 불어넣었습니다. 1597년 9월 16일 마침내 명량해전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130척이 넘는 왜군 함대가 거대한 파도처럼 명량해협을 가득 메우며 조선 수군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죠. 우리 수군은 고작 12척의 배로 그들을 맞서야 하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전투 초반 우리 병사들조차 압도적인 적의 수에 기가 눌려 선뜻 나서지 못하고 주춤거렸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장선을 직접 이끌고 적진 깊숙이 뛰어들며 가장 위험한 선봉에 섰습니다. 그의 대장선이 홀로 수많은 적들과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본 병사들은 비로소 얼어붙었던 두려움을 깨고 용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대장님이 저렇게 싸우시는데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마음이 번졌을 겁니다.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맹렬한 물살은 왜군에게는 예측 불가능한 혼란을 주었지만 지형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던 조선 수군에게는 강력한 아군이 되어주었습니다. 좁고 험난한 해협에서 왜군의 거대한 함대는 서로 엉키며 제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군끼리 부딪히고 침몰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이르렀죠. 이순신 장군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깃진과 같은 뛰어난 전술을 적절히 구사하며 왜군을 맹렬하게 공격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를 가르는 작은 배들이 거인의 발목을 붙잡는 듯한 형국이었죠. 하루 종일 이어진 치열하고 처절한 전투 끝에 조선 수군은 기적과도 같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외선 31척을 격침시키거나 크게 파손시키고 수많은 왜군을 차가운 바닷속으로 수장시켰습니다. 반면 우리 수군의 피해는 단 한 척의 배도 잃지 않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경미한 수준이었습니다. 명량해전은 단순한 승리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던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희망의 불꽃이자 조선 백성들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와 자긍심을 불어넣어준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불가능해 보이던 전투를 통해 오직 불굴의 의지와 탁월한 지략만이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음을 온 세상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극한의 위기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정신의 힘을 보여주었죠. 그가 남긴 감동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전 회차에서 명량해전의 기적 같은 승리를 함께 경험하셨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던 절망의 벼랑 끝에서 이순신 장군은 불굴의 의지와 탁월한 지략으로 조선을 구해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명량의 대승에도 불구하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를 다시 살린 것이었을 뿐, 완전히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더 큰 노력이 절실했죠. 장군은 흩어진 병사들을 다시 모으는 한편 7,000량 해전으로 폐허가 되다시피 한 조선 수군을 재건하기 위해 밤낮으로 애썼습니다. 그의 어깨에 짊어진 책임감은 명량해전의 중압감만큼이나 무거웠을 겁니다. 마치 폭풍우가 핥히고 간 숲에서 새 나무를 심듯 전열을 재정비하고 sak이 떨어진 병사들의 마음을 다잡아야 했죠. 장군의 굳건한 눈빛 속에서 병사들은 다시 싸울 용기를 얻었죠. 그렇게 조선 수군은 본연의 위용을 되찾아갔고 마침내 왜군을 완전히 한반도에서 몰아내기 위한 마지막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노량해전이었습니다. 1598년 겨울, 차가운 바다 위에서 조선과 명나라 연합수군, 그리고 퇴각하려는 왜군 사이에 최후의 대규모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역사의 흐름이 한 점에 모여 폭발할 듯한 비장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이순신 장군은 선두에서 진두지휘하며 파도처럼 밀려드는 왜군 함대와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연합군은 맹렬하게 적을 공격했고 밤새 이어진 격렬한 싸움은 피비린내 나는 아수라장이었죠. 포성과 함성이 뒤섞인 전장은 살아있는 지옥과도 같았죠. 새벽녘, 승리의 기운이 조선 수군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을 무렵, 돌연 믿을 수 없는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적의 총탄이 장군의 몸을 관통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 순간 전장은 잠시 정지한 듯 고요해졌을까요? 아니요. 장군은 자신의 죽음이 병사들의 사기를 꺾을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마지막 숨결마저 조국과 백성을 지키는 데 바쳐진 것이었죠. 이 유언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상징하는 영원한 외침으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장군의 죽음은 승리를 향해 치닫던 전장에 잠시 슬픔의 그림자를 드리웠지만 병사들은 장군의 마지막 유언을 가슴에 새기고 더욱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량해전은 왜군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며 조선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7년에 걸친 임진왜란은 비로소 종지부를 찍게 되었죠. 하지만 이순신 장군 없이 맞이한 평화는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그의 희생은 전쟁의 끝을 알리는 동시에 한 영웅의 위대한 생애가 장렬하게 마무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삶은 단순히 전쟁 영웅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극한의 고난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를 꺾지 않았고 오직 조국과 백성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의 애국심은 말 그대로 목숨을 초월한 것이었죠. 또한 그는 언제나 책임감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어떤 난관도 피하지 않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원칙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그의 굳건한 가치관은 혼란스러웠던 시대의 등대처럼 빛나며 백성들의 길을 밝혀주었을 뿐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도 변치 않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되새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삶은 비단 400여 년 전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강력한 울림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어떻게 좌절하지 않고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그의 정신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용기와 영감을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장군의 마지막 순간과 그의 숭고한 희생이 남긴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보죠. 그는 죽음조차 전략으로 활용하며 끝까지 조국의 안위를 걱정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나는 과연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깊은 성찰의 여운을 남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